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908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에는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908 문자를 받은 뒤에야 다급하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908 통보를 받았거나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908의 의미부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 실제 대응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구할구와 공판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검사가 이번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재판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한 것인데요. 결국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다면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전략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식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식이란 구공판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의 선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만큼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하게 사건이 종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과는 기록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정식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신속하게 종결될 뿐더러 비교적 낮은 벌금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나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기준을 많이 상회하는 경우에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초범이라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다? 이러면 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거의 99%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사항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가중처벌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이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나 음주운전 뺑소니 역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식 재판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경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소명한다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선처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양형 자료가 미흡하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사사건에는 수십 장, 수백 장에 이르는 다양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자료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재판 당일에도 제출할 수 있으니 자료가 부족하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08 문자 이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40%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재범이라고 하죠. 그만큼 재판부도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를 토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결국 정식 재판에서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 복구 여부와 합의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합의 여부를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정식 재판 선고 기일에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에서 즉시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 이후에도 구속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이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3심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1심, 그 다음 항소심이라고 불리는 2심, 마지막으로 상고심인 3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먼저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소장은 아무 법원에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심과 동일한 주장과 변론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1심과 동일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항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단순히 한 번 더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전략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잘못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유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다시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양형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1심과 동일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제출했네? 1심 판결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 이후 추가적인 노력, 자동차 매각과 같은 재발 방지 조치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3심 제도니까 항소심 실패하면 상고심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사실상 항소심은 선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상고심을 통해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항소심은 사실상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공판 절차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부터 얼마나 철저히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구공판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 단계에서는 판단을 미루는 것보다 조속히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한 다양한 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